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사업은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행정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겠죠. 우리 지역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오늘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서울시가 대형 태극기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광화문 광장 국가상징공간을 6.25 유엔 참전용사 기념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가상징공간 조성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 제안은 522건. 이 가운데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은 59%, 반대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6.25 전쟁 참전 22개국의 시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동상과 같은 조선시대 외에도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1950년도, 그러니까 벌써 한 7, 8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와준 청년들,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이른 번영의 밑바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이 외에도 북악산, 경복궁, 세종로 공원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논란이 됐던 대형 태극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디어 조형물이나 길이가 조정되는 개양대도 검토 대상이지만 태극기 외에도 다양한 상징물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상징공간 공사를 내년 5월에 착수해 이르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상화 논란이 있었던 GTX C노선 도봉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한 지 2년째입니다. 그런데 지하 노선 설계 계획에 도봉동의 한 아파트 토지가 편입됐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일방적 통보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주민들을 강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도봉구 도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0년 된 이 아파트에는 입주민과 상인 등 9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아파트 가운데 두 번째로 입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보상계획 공문이 주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토지를 편입해야 한다며 대상자들에게 보상 구간 내용을 알린 겁니다. 이 내용을 받은 아파트 소유주와 이해관계자는 3천여 명. GTX 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데 민간 사업자 측이 토지 편입을 제안하자 주민들은 사전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 통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하로 그것도 30m 밑에서 지나간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막아야지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그래서 뭐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날라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주민 반발에 도봉구는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GTX-C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 측에 전달하겠다며 주민 의견 2,800여 부가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진동에 의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거창하게 보상이라고는 하지만 침해받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해주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고작 종이 한 장으로 이런 계획을 할 테니 이런 사업을 진행할 테니 보상을 해주겠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는 내용을 좀 기재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주민들이 토지 편입을 반대하는 건 아파트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큽니다. 현재 지하철 175선 지상 구간이 지나는 소음과 분진도 모자라 광역급행철도의 아파트 지하 관통은 주거권 침해라는 겁니다. 교차되는 것도 굉장히 소음이 강하고 또 가끔 진동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밑에 지하로 GTX가 또 지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거의 매일매일이 지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고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광역 급행철도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토지 편입 설명회를 제안했습니다. 온당하게 9천 명이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중재하는 도봉구청이나 서울시도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GTX C노선 도봉동 토지 편입을 두고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 본부 측과 지역 정치권 등은 오는 18일 이후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서울의 하나뿐인 대중교통 전용지구, 바로 서대문구 연세로입니다. 잠시 차가 다니게 했더니 주변 상권 매출이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연세로를 놓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로에 모든 차가 다닐 수 있게 했더니 신촌 상권의 매출이 올랐다는 분석. 서대문구청도 또 서울시도 같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 만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서대문구청과 신촌 일부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1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 유입 인구가 300만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차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사한 대학 상권인 서울대든 건대든 다 다른 지역에서도 월등히 더 많은 상권 신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연세로를 주로 이용하는 연대 학생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반 차량이 다니게 해선 보행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연세로 특성상 인도와 차도 간의 단차가 없고 또 단순히 버스 정류장과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현재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사회 의견도 비슷합니다. 서울의 하나뿐인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면 서울의 보행 친화적 교통 정책이 자칫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유지하면서 신촌 상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과연 서울시가 다음 보행 중심의 교통 정책들을 진행할 때 더 강력한 수준의 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유지하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논의들이 전혀 되지 않고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논란이 불거진 지 2년이 넘었지만 이처럼 여전히 의견은 엇갈립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할 건지 물었는데 보행 친화 정책과 차량 소통, 상권 회복 등 모든 게 다 검토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동네 안전을 지키겠다며 주민들이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그리고 현직 교사들과 주민 모두가 합동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요.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폭력 근절, 왕따 없는 교실, 화재 예방이 쓰인 피켓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봉구 15개 동별 주민들과 학생들이 안전한 도봉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동참한 겁니다. 지난 5월 창동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주민이 합동으로 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 8월에는 방학역에서 5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지킴이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도 부모들과 동참해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경찰하면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런 기회가 흔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장애, 비장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은데 함께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더운 날씨에도 거리 홍보는 지속됐습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보이스피싱과 화재 발생 대응법,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거리 행진으로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에겐 몸소 경험하는 살아있는 체험 교육이 됐습니다. 이 활동을 참여하기 전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활동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도봉구 안전지킴이 봉사는 1994년 도봉구 쌍문사동 마을지킴이 엄마 활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 최초의 여성 자율방범대원 공식 출범으로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도봉구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장 등의 봉사활동이 알려졌고 올해는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캠페인이 기획돼 국가보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많이 우리 도봉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우리 화재 쪽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 학부모들 또 그다음에 학교 폭력 이제 그 강사들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을 해서 말 그대로 지역을 우리 도봉구를 안전하게 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도봉구 안전을 외치는 주민들의 거리 행렬은 쌍문역과 도봉역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지역사회를 주민이 함께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중구 초등돌봄센터에서 전문 강사가 직접 생활안전 교육을 진행합니다. 응급 상황, 성폭력, 유괴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먼저 두드립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거기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송기전 센터 엄청 넓고 갈 데도 엄청 많던데 어디일까요? 다급한 상황이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4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 허리를 펴고 오른손은 아래, 왼손은 위로 포갠 상태에서 몸에 무게를 싣고 압박에 나섭니다. 1초에 2번, 1분에 120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사리 손이 바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구가 관내 17곳의 초등돌봄센터에서 생활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한 번 또 두 번 매 진행될 때마다 확실히 다른 걸 느끼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 교육이 반복되다 보면 진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진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위급한 상황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교육을 통해 성폭력, 유괴, 학교폭력 등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실습, 스티커북, 시청각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의 소식을 주민들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전통주 하면 어떤 술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막걸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양한 전통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가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성원 주민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주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판매가 늘어난 것은 젊은 층 중에 전통주를 찾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성수동 서울숲 아틀리에 길입니다. 전통주를 병으로 판매하는 한 보틀샵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전통주가 다양합니다. 전통주 바에서 전통주를 좋아하는 까닭을 MZ세대에게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제 입맛에 맞는 술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기존 소주 맥주는 좀 맛보다는 취하는 느낌으로 마셨는데 다양한 맛도 있고 향도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찾아서 먹게 됐습니다. 전통주는 독립 서점과 바를 같이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손님을 유치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전통주를 선호하는 까닭에 대해 전통주 바를 운영하는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주장 면허가 있어서 저희 가게에서 따로 막걸리를 빚어서 팔거든요. 물론 다른 시중 가격 막걸리에 비해서 단가는 조금 있겠지만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비하려는 습관. 전통주를 제조하려면 최소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로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은 서울에서 성동구가 가장 많습니다. 전통주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통주 생산자의 의견입니다. 전통주의 그 시장과 또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통주가 굉장히 많이 커지긴 했지만 아직은 작은 형태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즐겨가면 전통주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전통주 판매 시장의 규모는 수입주류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MZ세대에 머물지 않고 대중적으로 즐기는 술이 되고 외국인에게도 알려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통신원 서성원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사업가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취업하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목동 로데오 거리에 아이스크림점을 창업한 청년 사업가 홍승찬 씨. 지난해까지 호텔에서 제복을 입고 근무하던 베테랑 호텔리어였습니다. 평소 아이스크림에 관심 많았던 홍 씨는 창업을 결심하고 가게를 알아봤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에 창업을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청년 점포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고 어엿한 아이스크림 매장의 주인이 됐습니다. 6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어도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는 상태여서 많이 찾아보다가 이제 양천구청에서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혜택이 없었으면은 제가 매장 오픈했을 때 아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청년 사업가 권진아 씨. 상권이 좋지 않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빌려 카페 이전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과 높은 임대료 걱정에 이전을 포기하고 카페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양천구의 도움을 받아 좋은 상권에 넓은 점포로 옮기게 됐습니다. 새로운 매장에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이제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카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처에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2군데나 생겼고 경기도 많이 안 좋아져서 매출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조금 지원이 있으면 잘 해볼 자신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마침 청년 점포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의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주민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된 청년 사업가는 점포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월 임차료 최대 100만 원, 홍보 마케팅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양천구 청년 점포 육성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두 29명의 청년 사업가가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만 2곳이 더 문을 열었고 연말까지 4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창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청년 점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 상반기에는 2개 점포를 개설하였고요. 하반기에는 4개 점포를 더 추가로 지원하여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만족도를 좀 이루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는 앞으로 청년 사업가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청년 점포 육성 사업.
청년들의 창업의 꿈을 이뤄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홍입니다.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여름 나기가 더욱 힘겹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구 남태령 비닐하우스촌. 태양열로 달궈진 지붕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지붕의 뜨거운 열기는 고스란히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붕이 낮으니까 이게 내를 찍는 곳이 뜨겁죠. 전기세 부담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합니다. 그게는 무서우니까 못 틀죠. 더워도 뭐 참고 살아야지. 관악구 남곡동의 무허가 판자촌. 이곳에서도 힘겨운 여름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한여름 열기를 식혀줄 건 선풍기 한 대뿐. 낮에요. 막 낮이면 제일 덥습니다. 막 33도, 34도 바깥에 올라갈 때는 땀이 형편없어. 난 물로 부순 것 같습니다. 막 나가시지만 한 시간 동안 좀 시원합니다. 그럼 또 나가서 안 물로 쓰죠. 하루에 한 5-6번씩. 아직 오전인데도 집안 온도계는 31도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방 안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4년 전에 고장나 멈춰 있고 옷장은 여름 내 쌓인 습기를 빼려는 듯 열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노령연금 등을 합쳐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60만 원 남짓. 기본 생활비와 병원비, 약값으로 나가는 돈에 에어컨 실외기는 고칠 엄두를 못 냅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기료나 이런 거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에어컨이 있어도. 정부 지원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당에 이렇게 그룹홈처럼 같이 사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공동주택처럼 이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올여름 폭염으로 숨진 사람은 13명. 생존의 문제가 걸린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